안녕하십니까. 시효의 서진우입니다. 긴급 속보 강남 3구 부동산 기획조사에 대해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출금 쪼이고 있죠. 그리고 강남 3구를 시작해서 이제 쭉 퍼져 나갈 겁니다.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과열했던 지역 있죠?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 그리고 자산가분들 이런 기사들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속보 국토부 강남 3구 이달부터 부동산 기획조사,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조치 이런 내용이 있고 강남 3구 자금 조달 기획조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전역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까지 쭉 퍼져 나갈 건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히 의심 거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증여, 양도 모두 다 조사를 하겠다. 적정 가격이 맞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발견될 경우에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관계기관 어디죠? 국세청. 그래서 통보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래들이었다면 당연히 대출금 그것도 잘못 대출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회수를 한다고 해요. 자, 이번 조사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죠? 자금 출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매입을 하는데 너가 돈이 어디서 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는 대출을 하고 1억은 내 돈 그리고 4억은 증여를 받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명확하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대출 관련해서도 어떻게 상환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이런 자금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죠. 만약에 이제 그런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썼던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과 지금 여태까지 벌었던 돈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남느냐. 그런데 너는 1억이 없어야 되는데 왜 1억이 있느냐. 1억 어디서 났느냐. 이런 것들 다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법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배당 이런 것들을 자녀 주주분들에게 해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녀분들을 주주로 만들려면 주식에 이전이 있어야 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 용도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대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잖아요.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라는 게 이제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운전자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건물을 샀다. 이거 예전에는 많이 안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시설자금을 만약에 이제 받더라도 운전자금을 받더라도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제 좀 약간 뻥튀기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운전자금에 필요한 것들을 운전자금에 쓰고 또 뻥튀기 해서 더 많이 대출 받은 것들은 건물을 사거나 하거나 이런 대표님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조사를 하겠다.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다. 예, 이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서든 돈을 땡기셔가지고 법인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실제 운전자금에 쓰고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우겨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용도로 쓰지 않았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내가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실거주에 대한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뭘로 증빙하나요? 주소지, 예, 등본상의 주소지로 증빙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주소지에 먼저 등록을 하겠죠, 주인들이. 그 다음에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에 뭐 200만 원 하는 집인데 내가 10억에 180만 원에 해줄 테니 다만 조건이 있다. 주소지는 옮길 수가 없다. 내가 실거주 의무를 해야지 나중에 이 집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거주 하는지 이거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래 불법 자금 반입 및 편법 증여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을 데려다가 무언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이제 시민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직장도 해외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외국인이 내 자녀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금을 줄 수 있는지 증여세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 뭐 막 돈을 보내겠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불법 자금 반입,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로 뭐 법인으로 돈을 우회해서 투자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국세청은 다 이제 바라보고 있죠. 의심 거래가 있으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보지 않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진짜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죠? 실제 이제 기준시가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시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지금 이 사업 국세청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감정평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타이트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증여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그냥 기준시가로 하죠.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막 몇 배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뭐 증여든 양도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증여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법인 명의 이상 거래라는 것들이 있는데 법인 명의로 이제 여러 가지 건물을 매입을 한다. 매입을 했다가 예전에는 이제 건물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면 이게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사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양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요게 뭐 50%다. 100억짜리를 15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죠? 50%니까 25억에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어떤 거냐? 그냥 법인세였어요. 법인세. 그러니까 20% 법인세 구간 요게 20%죠. 그러니까 10억을 내냐 25억을 내냐
그래서 예전에는 법인으로 막 건물을 사고 팔고 아니면 건물을 사가지고 그 법인을 통으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전체 가치 중에서 50%가 넘어가는 이런 지분을 팔게 되면은 일반 양도세로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잡아낼 거고요. 법인으로 이렇게 증여를 할 때 이 법인명의라는 거는 이거는 국세청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방송했었던 감정 평가 신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건물이 있다 이거보다는 법인에 있는 모든 건물들도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없이 내가 내 돈의 비율이 적은 걸 가지고 고가의 무언가를 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저가 거래도 있고 뭐 저가 양도도 있고 뭐 이제 부담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적법한 수준에서 증여세를 냈느냐 혹은 적절하게 양도가 됐느냐. 저가 양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줬다. 그럼 이거는 증여 의심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주변의 세무사님들이나 거래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많이 이렇게 도와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업무가 거래를 성사시키고 물건을 소개하고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자산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다 세무사님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세무사님들과 좀 빠르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세무사님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 건물이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 없으시면 뭐 저희 쪽에 연락 주셔도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도 전수조사. 법인에서 건물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법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 과다 법인이 이제 감정 평가 요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요게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법인은 모두 감정 평가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법인에서 이런 이제 주식에 대한 증여나 뭐 상속이 이루어질 때 기준시가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순자산가액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감평가액으로 바꾸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신뢰 있는 곳에서 정보를 얻은 바에 의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해서는 다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업을 위해서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지, 뭐 창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법인으로 건물 토지를 많이 샀었단 말이에요. 투기를 하기 위해서. 뭐 투기는 단어가 좀 그러니까 투자라고 할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샀는데 뭐 그걸로 많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고 팔고 세금을 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법인에서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뭐 임대를 하고 있다,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뭐 자녀에게 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감정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랑 관련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상속공제나 증여 특례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상당히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까지 하게 되니까 건물이 법인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법인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개인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자녀에게 좀 넘겨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세금을 많이 낼 거냐 적게 낼 거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CUE 및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사태, 대출 쪼이기부터 시작해서 개인 부동산, 집, 건물, 토지, 꼬마 빌딩 등등등등, 그 다음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 이런 것들 다 전수조사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쫙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점차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좀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UE 빛의 서진우였습니다.